남자는 어때요?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이 남자분 중에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치주염도 좀 상당히 많은데요. 치주염이 이 동맥경화증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치주 질환. 잇몸병이 또 동맥경화랑 연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잇몸 질환 중에서도 치주염은 두 가지 경로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요. 우선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직접 혈류에 들어가서 혈관에 직접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또 치주염을 앓으면 신체 전반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에 많은 염증 물질이 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어서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남성분, 입속 건강에 안 좋은 건 물론이고 또 이것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참 도미노처럼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동맥경화. 자,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우선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혈관 속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면 벌레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네.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소가 되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를 꾸준히 관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벌레를 잡기 위해서 벌레약만 뿌린다고 벌레가 전부 잡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속 쓰레기가 되는 지방, 당분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소 운동이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실내 자전거 집에 사다 놓고 첫날 딱 쓰잖아요. 맞습니다. 매일 30분 하리라.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나는 게 빨래거리로 매몰단지.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모양 행거라고 하죠. 예. 거기다가 막 온갖 잡동사니 막 걸어놓고 그러는데 박상준 원장님 TV를 보면서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뭐 빨래거리로 쓰는 것보다야 설렁설렁이라도 하시는 게 낫겠지만 사실은 정말 이제 혈관 속에 어떤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 버리려고 한다면 그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약간 등에서 땀이 나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그 정도로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매일 하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게요.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계속 운동을 하시면 사실 운동하는 근육이 쉬는 타임을 못 가져요. 네, 쉬는 동안에 근육이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기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좀 올리고 한 번 운동을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시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다음 날은 허벅지가 좀 뻐근해서 운동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 운동 강도를 좀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혈관이 정말 깨끗해지고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부들은 보통 운동과 노동을 분간을 안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걸레질하고 막 이러는 게 뭐 온몸이 다 그냥 쫙 적은데 땀 많이 그래갖고 샤워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지?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근데 운동이 아니라 그건 노동이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운동이라고 뭐. 생각하면 또 운동이 될 수도 있죠. 예. 네, 맞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요. 똑같은 청소를 하셔도 내가 이 시간에 또 운동을 할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되고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지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 득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탔느냐 또는 뭐 청소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집안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개운하고 네. 기분이 좋아요. 그 즐겁게 집안일 할 수 있는 건 남편들한테 양보할게요. 동맥경화를 잡기 위해 혈관 속 쓰레기를 태워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동맥경화증을 잡기 위해서 신이 선물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 오메가3와 쌀룬입니다. 오메가3와 쌀룬. 이 에스키모인들은 날씨가 추워서 식물성 식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동물성 식품을 섭취를 하는데요. 예. 대신 엄청난 양의 지방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이나 암, 당뇨 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메가3로 혈관을 지켜라. 서정울 원장님,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네,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세포막의 유연성을 갖게 만드는 지방산입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서 실제 이제 산소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이 딱딱하지 않게 만드는 장점도 있고 세포도 좀 유연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는 들기름이나 아마시 기름에 많고요. 동물성 기름은 등푸른 생선에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적당하게 들기름과 그리고 그 등푸른 생선의 그 섭취를 하게 되면 음식으로는 아주 좋고요. 만약에 꼭 섭취를 해야 된다면 하루에 1g에서 2g 넘지 않게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중년 여성이나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내려줬다 하면은 술도 신이 내려줬잖아, 와인. 예, 내려는 줬는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양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동맥경화 잡으라고 신이 내려준 음식, 오메가3, 그리고 쌀룬. 우리가 먹는 쌀에 붙어있는 쌀룬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예. 현미에 붙어있는 쌀룬입니다. 요즘에는 쌀룬을 남기고 도정을 한 쌀도 많이 나옵니다. 예, 우선 쌀의 영양 성분을 한번 보면은 쌀룬의 거의 66%, 그 쌀겨의 한 30%, 하얀 백미는 그냥 5% 정도밖에 영양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영양소가 이 쌀룬에 붙어 있고 이 현미가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 특히 이 쌀룬 부위가 동맥경화증을 잡는 슈퍼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에는 감마 아미노 낙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제거와 당뇨병 개선, 성인병 예방, 기억력 증가에 좋고요. 옵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생리 활성 기능을 돕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쌀을 살 때 쌀룬이 붙어 있나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김정은 교수께서는 그거 어떻게 밥을 지어서 어떤 쌀로 어떻게 밥을 지어 드세요? 물론 이제 현미가 좋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라든지 남자분들은 좀 까끌까끌해서 잘 안 드시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쌀룬만 모아놓은 식품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쌀룬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시려면은 백미를 활용하시더라도 백미보다는 마지막 완성되었을 때 이 쌀룬을 좀 뿌려서 드신다거나 또는 뭐 밀가루로 요리 같은 걸 하실 때 예, 여기 이제 쌀룬을 좀 섞어서 하신다거나 또는 요구르트 같은 거 드실 때요. 예, 쌀룬을 시리얼처럼 씹히는 맛도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뿌려서 또 조리를 하시면 쌀룬에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쌀겨는요, 한의학에서 저두강, 미강이라고 합니다. 위장을 갖다 튼튼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죠. 네. 이 노폐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당연히 혈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더운 날씨에 피부가 많이 지치시잖아요. 이럴 때 이 쌀겨를 갖고 아침에 얼굴을 주물러 주시면 아주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겨를 얼굴에 문지르는 거예요? 네, 쌀겨를 뭐 꿀에 개어서 발라주신다든지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파이프, 혈관, 평소에 관리를 아니하면 결국 언젠가는 터지고 맙니다. 가장 흔하고 심각한 세 개의 폭탄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살룬? 아, 참. 저는 저 심장 쪽 맨 꼭대기밖에 안 보여요. 아무래도 저게 수술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10년 전에 했는데 네. 저 보통 심장 하면 사랑의 큐피트가 꽂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랑의 큐피트커녕 지금 폭탄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심장에는 폭탄은 뭡니까? 예, 심장에 있는 폭탄이 뭡니까 이게? 네, 보겠습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이란 심장을 둘러싼 동맥이고 이 혈관이 비교적 가늡니다. 3에서 4mm 정도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지게 묶는 습관이 이 관상동맥을 시한폭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동맥경화증 중에서 이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상용 원장님. 네. 관상동맥이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다, 네. 죽음을. 진짜 이거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아프다, 뭐 불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상동맥이라는 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힌다라는 건 심장이 밥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듯이 심장도 밥을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탄으로 표시를 하셔도 정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혈관병이 무서운 이유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관상동맥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혈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막히지 않은 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도 결국 90%까지는 모르다가 더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근경색이 생기신 분은 보통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한 90%가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다 하더라도 1년 경과에 보면은 한 40에서 50%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미 관상동맥에 병이 생긴 경우에는 네.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나요? 본인이 90%까지 망가져도 모른다니까.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조기에 발견이 되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금연과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와 체중 조절 필수적이겠습니다. 네.